안녕하세요. 파이널 중간고사 핵심 유형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중간고사 핵심 유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좀 뺐고 그래도 시험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건 중난이도는 무조건 풀고 가야 된다라는 문제들로 좀 범용성 넓게 좀 준비한 그런 핵심 유형 강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어서 이것도 모르는데 시험 치러 갈 생각하지 마 라는 그런 문제들만로 그렇게 꾸렸어요. 자, 일단 요 x계수가 8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 자, 요런 문제는 부분 전개를 해라는 거죠. 얘를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해당하는 차수만 부분 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지금 1차 고르고 뒤에서는 상수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 고르고 1차 고르는 요 케이스가 있죠. 그럼 이거의 개수만 지금 딱 떼서 지금 전개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 이게 8이라는 거고 이런 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k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3b, 그 다음 x는 계산 문제는 그냥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3분의 1a 이거 계산을 해주면 3 나눠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부호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3번에서 막히면 안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치환을 하는 문제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 안에 거를 일단은 볼 건데 이거랑 지금 이거를 볼 거예요. 근데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면 얘가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합차 폼이 떠오르죠. 합차 형태. 자, 그러면 이걸 일단 합차 형태로 얘를 그 다음 한 묶음,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하나 합차꼴로 적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를 그냥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2a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b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지금 4 곱하기 a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a가 지금 아까 뭐였냐면 k-3이고 얘가 k 플러스 3이니까 b가 계산을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k제곱이 얘 계산해주면 8이니까 8 마이너스 9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세제곱 해주면 마 1이고 마 4랑 곱하면 답은 4.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두 복소수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일단 얘를 완전 세제곱 변형을 해야 되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서로 곱해서 3배 3xy 그 다음에 여기 뭐 온다 했냐면 요 틀이 그대로 여기에 온다고 했습니다. x 플러스 y 자, 이런 식으로 되면 x 플러스 y 합이랑 그 다음에 xy 곱만 일단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y는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자, 얘를 무작정 일단은 실수하기 전에 구하려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구해봐요. 왜냐면 얘를 통분할 때 지금 어차피 실수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요 분모를 통분하려면 얘네 둘이 곱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곱하면 지금 합차니까 4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 엄청 주의해야 되죠.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크로스해서 이렇게 올릴 거니까 허수 부분 2개 더하면 사라지니까 4. 그럼 얘는 7분의 4가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이죠, 이런 거. 곱하기 마찬가지로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얘는 7분의 1. 제가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7분의 좀 땡기고 얘는 7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7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령껏 좀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7분의 4가 공통인수니까 좀 빼주면 일단 요거 좀 구분이 안 되게 보여서 얘 곱하기입니다. 7분의 4 빼주면 7분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분의 4, 그 다음에 얘 해주면 49, 16, 얘도 얘에 맞춰서 통분을 하면 49,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되네요. 얘를 계산해주면 7분의 4 곱하기 49분의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343 마이너스 20.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5번 항등식 문제네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자, 근데 항등식 문제에서 잘 봐야 될 게 얘가 영항부터 세는지 아니면 짝수만 세는지 이런 것들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0 같은 경우 좀 짝수 취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대수 체계에서. 자, 그러면 얘가 짝수항만 따로 지금 다 더해라는 거네요. 일단 여기서 지금 넣고 싶은 게 2를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지금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10제곱 넣으면 A0, A1부터 A20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이 계산을 해주면 뭐라는 거냐? 2의 10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짝수항만 있어야 돼요. 즉 여기는 0항부터 20까지 얘가 전체가 있는데 짝수항만 있으려면 홀수항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홀수항만 지금 이렇게 얘까지 적어보면 홀수항만 지금 홀수 차이인 거 보이죠, x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지금 요 전체 항과 더해주면 지금 홀수항이 사라지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는 아까 1을 대입해 봤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A0, 그 다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가서 A20 해주고 요거 안에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니까 어차피 2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2개씩을 더하면 2개씩 되죠, 짝수가. 짝수항이 A0, 그 다음 A2 이런 식으로 가서 A2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개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약분시켜주고 그러면 짝수항만 다 더한 거는 2의 10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6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항등식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었어요. 개수 비교법 혹은 수치 대입법. 자, 근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뭐 둘 다 쓰거나 뭐 한 가지로 풀거나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항등식 문제는 뭐부터 잡으면 편하냐? 상수부터 먼저 잡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즉, 요 4를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근데 전개에서 지금 상수가 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는 앞에 1차들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요 숫자랑 그 다음에 요 a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얘 전개하면 플러스 2고 a니까 2a. 요 값이 지금 4라는 거죠. 그럼 a 값은 지금 2라고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구한 거를 지금 대입하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2라고 적고, 자, 그 다음에 나는 b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요 항은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럼 살아 있어야 되니까 2를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두 개가 사라지면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는 1이죠. 1. 그럼 1을 대입을 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1을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요 앞에 식도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b 값은 계산을 해주면 마1 3이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주면서 계산을 하라고 했죠.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나는 c를 구할 건데 자, 그럼 c를 구할 거면 지금 얘는 1을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럼 여기 앞에 두 개가 사라지게 만드는 값이 뭐냐 하고 봤을 때 2를 넣으면 사라지겠네요. 그럼 2를 여기 넣어볼게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앞에 두 개 사라지고 2 넣어주면 2c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1 요게 되죠. 그러면 2c는 4가 되니까 c는 2. 자, 아까 b는 마3이라고 구했고 c는 2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한 거고 마지막에 구할 거는 a-b 플러스 c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부 바꿔준 거예요. 해주면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7번 문제. 4차당식 요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2로 지금 나눴을 때 그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몫을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x-2로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보여줬다. 자, P3의 값은 물었어요. 자, 일단 나머지 요 조립제법에 있어서 차수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면 좋은데 PX가 얘가 지금 4차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면 지금 x-1을 인수로 갔죠. 그다음 몫이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q1x라고 이렇게 둘게요. 얘는 지금 4차이기 때문에 얘를 1차를 빼줬으니까 얘는 3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qx1이 지금 뭐가 뭔지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1이 남는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요 q1x 요 목 자체를 또 어떻게 하냐 얘를 또다시 x-2로 지금 나눈 목과 나머지를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해놨죠. 얘를 지금 q1x 요 목 자체를 또 x-2로 나눌 거예요. 그때 몫은 여기 직접 다 줘놨죠. 얘가 아까 3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1차면 여기가 지금 2차식인 거 보이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상수 나머지 5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q1에 얘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 px 값은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고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굳이 전개 안 할게요. 왜냐면 p3 값 그냥 요 숫자 구하라니까 p3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 계속 계산해주면 돼요. 1 곱하기 그 다음 계산해주면 9, 그 다음 6, 8 그러면 지금 7 그 다음 플러스 5 그 다음 여기 나머지 플러스 1
있네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지금 12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13이 되겠네요. 13. 그럼 답은 1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차수 같은 것끼리 좀 짝지어놔서 좀 이 형태를 예쁘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을 했지만 이런 분수 형태가 있으면 이 앞식을 식 변형을 해주는 식 변형 문제라고 해줬죠. 그러면 요 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이거의 완전 제곱 변형을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지금 플러스 0을 가르쳐 줄 거니까 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해준 거죠. 얘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기획 얘를 니은이라 했을 때 값을 다 구해볼게요. 요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주냐. 일단 요 모양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지금 6이 되네요. 그럼 얘를 대입해주면 36 마이너스 2에서 3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지금 계산을 해보려니까 요거를 살짝 더 변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은 8.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제곱값이 8이고 얘가 그럼 마사 계산을 해주면 4니까 요거의 값은 지금 풀마 2인데 자, x값이 지금 얘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0에서 얘가 지금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x값을 예를 들어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얘 역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역수로 뒤집혀서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에 엄청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범위를 잘 안 보는데 요 범위에 의해서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요 4제곱 변형값은 아까 구했듯이 34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데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주면 3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해주는 거 엄청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같은 경우 읽으면서 식을 적어줘요. 요 fx를 x-5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다. 이거를 xfx 모양 자체를 5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단은 xfx 모양을 좀 적어줍시다. 여기 나머지를 안 적었네요. 나머지는 5이다 했으니까 여기 x 곱하면 5x.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뭘로 나눌 거냐면 지금 5x-1로 나눴을 때 요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 곱하기 5 하면 요 모양이 나오죠. 5x-1 모양. 5x-1이 되고 내가 임의로 식을 바꿔주면 안 되니까 앞에 5분의 1로 얘 역수의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x 그 다음에 qx가 되고 나머지 쪽은 지금 변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묶어보면 돼요.
얘로 나눴을 때 지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목과 나머지인데 얘도 1차죠. 그럼 여기서 이 형태 한 번 더 빼놓을 수 있다 했죠. 같은 차수면. 차수가 같으면 항상 형태 한 번 더 추출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를 분명했습니다. 5분의 x, qx.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개수로 맞춰주면 플러스 1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모르겠으면 살짝 전개를 해보면 된다 했죠. 5x 마이너스 그러면 1이 생긴 건데 내가 원래 마이너스 1은 없던 거니까 왜냐면 5x까지만 있으니까 얘를 없애주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5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요거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추고 반드시 망설임 없이 그냥 풀어내야 됩니다. 자, 10번. fx, gx에서 fx를 저걸로 나눈 나머지가 4이고 gx로 나눈 나머지가 x-3이다. 저 식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럼 구할 거는 지금 f2 그 다음에 3g2 얘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냥 fx식 자체도 또 적어볼게요. 얘를 인수분해가 눈에 바로 보이니까 인수분해 하면서 바로 적어줍시다. x-2 그 다음 목 모르니까 qx로 나눈 나머지가 4이고 gx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지금 되네요. 얘는 다른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거이다. 자, 그 다음에 얘 이거 적을 필요도 없으면 그냥 2 넣으면 사라지니까 f 이 값은 목쪽이 지금 소거되고 4고 g 이 값도 마찬가지 얘 넣으면 사라지니까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러면 f2 그 다음에 3g 이 값 구하라는 거니까 4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럼 4 마이너스 3 답은 이게 되네요. 자, 그 다음 11번 99의 9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건데 일단 식을 써볼게요. 99의 9제곱 얘를 1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어떤 거를 지금 치환을 하냐 어떤 거를 x로 잡냐 보통은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잡습니다. 혹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놈을 x로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x, q, r 그 다음에 x-1의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r을 구할 건데 r을 구할 거면 여기 지금 목적 부분을 소거를 해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의 9제곱 이렇게 되고 r은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식을 완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숫자를 다시 넣을게요. x에다 100을 넣으면 자, 근데 나머지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 그때도 이거 한번 예전에 풀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100 곱하기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100q까지는 원래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부호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 했죠. 자, 여기가 왜 지금 마이너스냐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T1 풀었던 애들은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Q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묶어봤다 해볼게요. 그러면 100Q 내가 임의로 만들어준 게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100을 해주게 되고 마이너스 100을 해주게 되고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음수 쪽으로 더 커지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 상수 쪽이.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인 게 말이 안 되니까 나는 요 100을 묶으면서 마이너스로 한번 빼야 되는 거죠. 모양을. 그 다음에 그럼 뒤에 맞춰주려고 플러스가 와버려서 얘를 계산해주면 9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찐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답은 99, 5번입니다. 요거 많이 못하던데 좀 적어서 외우기라도 해서 갑시다. 자, 12번.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깨우치기만 하면 정말 푸는 방법이 빨라질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이해를 시켜볼 건데 이 fx에 대한 식을 조금 작성해 줄 거예요. 글을 읽고 fx를 이 2차식인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인 x 플러스 2이고 그 다음에 요 fx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근데 fx를 x-1의 제곱과 그 다음에 x-2로 요 곱한 값수로 나눴을 때 요 3차식으로 지금 나눴을 때 그거의 나머지를 구하라. 자, 얘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 유형입니다. 자, 일단 식을 작성해 줄 건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를 모르니까 몫을 qx, 나머지는 1차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를 1차인 x-2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자, 근데 fx를 지금 3차식인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로 얘를 모르니까 뭐 q3 나눴을 때 나머지 요 rx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rx는 우리가 2차라는 걸 압니다. 자, 2차까지만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 fx식에서 요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요 문제를 읽고 조건에 맞게 작성을 했는데 요 3차식으로 나눈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그냥 식의 값을 넣은 조건식으로 쓸 거고요. 하나는 형태를 보는 식으로 쓸 거예요. 이거를 보면 정말 편한데 하나는 형태 보는 식, 하나는 그냥 값에 대한 조건식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데 얘가 지금 요 rx가 2차의 꼴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뭐 플러스 c 요런 꼴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를 보는 식으로 묶을 거냐? 얘로 형태를 볼 거냐? 1차로 형태를 볼 거냐? 1차로 나눴을 때 형태를 볼 거냐? 아니면 2차로 나눴을 때 형태를 볼 거냐? 자, 당연히 이 뒤에 나머지가 2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2차로 묶었을 때 얘가 한 번 더 추출해낼 수 있는 거 내가 되게 강조했잖아요. 차수가 같으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당연히 요 모양으로 한번 묶어보려고 시도를 해야죠. 위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요 x-1의 제곱으로 요 3차식의 모양을 한번 묶어볼게요. x-1의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 몫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개수인 a가 한번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은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를 살짝 전개를 해서 내가 임의로 만들어준 걸 막 뒤에 엄청 빼고 막 별짓을 했어요. 근데 이건 그걸 할 필요 없어. 왜냐? 자, 잘 들어봐. 자, 요 앞에서 요걸로 나눴을 때 형태를 요 1차인 x 플러스 2라고 가르쳐 줬잖아. 자, 그럼 나도 마찬가지. 이걸로 나눴을 때 자, 결국 이게 뭐가 되냐? qx가 되고요. 얘가.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적어주면 되냐면 이 형태잖아. 그냥 x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맞춰진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되니까 난 그럼 이걸로 묶어봤을 때 그냥 나머지를 가르쳐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 형태를. 그래서 형태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 빼고 할 필요 없이. 자,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면 별짓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형태를 뭘로 잡으면 되냐? a까지 요 앞에 얘로 묶었을 때
a까지는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형태를 바로 요거랑 똑같이 x 플러스 2로 잡아주면 그게 짜맞춰진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래식은 그럼 뭘로 쓰냐라는 건데, 얘는 당연히 f2는 3이다 라는 값으로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얘가 fx니까 f2는 3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뭐를 찾아주면 되냐, a라는 미지수를 찾으면 끝입니다. 자, 요거 되게 쉽죠. 3차식으로 나누는 유형. 자, 그러면 f 지금 2를 대입할 건데,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1이고 목서고 되고 간단하게, 그럼 a 그다음에 얘 넣으면 4. 자, 이게 지금 3이라는 거니까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지금 나왔네요. 그럼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식을 다시 적어줄게요. q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우리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우리는 나머지가 2차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전개까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문제 없지. 이거랑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q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까지 전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서 물은 게, 이거를 한꺼번에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3차식 얘 묶음으로 나눴을 때 요 2차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얘로 나눴을 때, 지금 3차식으로 나눴을 때 2차식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마지막 풀어준 요 2차식이 찐 RX라는 겁니다. 요게 RX가 아니에요, 1차는. 이거는 그냥 형태를 요 모양으로 잡았을 뿐이고 이게 RX가 아니라는 거야. RX는 왜냐? 2차니까. 자,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적고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찐 나머지는 얘를 전개해준 꼴이 되니까 얘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지금 x제곱 플러스 2x인데 뒤에 거랑 계산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인데 뒤에 거랑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얘 답은 지금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번 엄청 중요한데 요거 되게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서 계산이 되게 꼬여요. 요 bx랑 막 c를 잡아가지고 계산이 꼬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요 첫 번째 식으로 형태를 그냥 바로 잡아주면 되고, 밑에 1차식은 그럼 뭐로 쓰냐? 조건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유형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게, 요 2차는 어떤 거? 형태를 보는 식, 형태 빼내서 보는 식으로 사용하고, 밑에 1차는 조건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로 나눴을 때 지금 A 한번 추출해 오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막 전개해서 뒤에 막 bx 어쩌고 맞춰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형태가 오면 되냐고, x 플러스 2의 형태가 그냥 오면 되고, A를 어떻게 찾는다고? F2는 3이라는 조건식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마지막 전개까지 해줘서 3차식, 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전개를 해줘서 RX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 되게 잘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꼭 잘 해봅시다. 되게 꿀팁을 가르쳐줬죠. 요거 되게 계산 막 복잡해하고 나름 이게 심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못 푸는 애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형태 보는 식, 하나는 1차식은 조건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겠죠. 요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번. 자, 요 값의 인수인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문자가 지금 x, y 막 섞여 있고 막 차수도 되게 많아요. 이런 복잡한 식은 내림차순으로 풀 거예요. 내림차순. 자, 근데 차수가 어떤 거? 낮은 거. 근데 다 똑같아, 차수가. 최고차항 조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알파벳 순이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을 할게요. 2차로 지금 최고차항이 똑같으니까. 그럼 x에 대해서 2x 제곱 적어주고, x 지금 요거 보면
x만 문자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빼주면 마이너스 y 하나, 그 다음에 4 하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런 문제들은 요 내림차순 문제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면 문제가 안 나와요. 2, 1, 그 다음에 얘를 조금 형태를 보면 y,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죠. 어디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일단 좀 형태를 다시 깔끔하게 잡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얘가 좀 해주면 y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어떤 거에 분배를 해줄지 봅시다. y-2, 그 다음 y 플러스 1. 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했을 때 예를 들어 요 앞에 1차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오면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이랑 얘 곱했을 때 y 마이너스 2, 2랑 얘 곱했을 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보이죠? 여기처럼.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령껏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적어주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좀 위치가 안 맞긴 하지만 요 y-2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 전개를 그냥 요 풀어서 적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인수인 거를 지금 골라라 했으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얘가 있네요. 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하고 알파벳 순으로, 차수가 낮은 게 없으면 알파벳 순으로 내림차순한다 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값일 때 1부터 29까지 이걸 구하라. 자, 복소수 문제 못 푸는 애들이 있는데 복소수 문제는 문제마다 규칙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규칙성을 무조건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시행을 무조건 해서 너가 패턴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패턴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요 일단 안의 값을 실수화부터 해야 되는 건 보이죠? 얘를 기읍,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실수화부터 시작합니다. 1 플러스 i 이렇게 있는데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앞에 합차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니까 밑에는 2가 되고 그다음에는 1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 복소수 완전 제곱 요령껏 하려면 첫 항이랑 끝 항 먼저 제곱하라 했죠. 앞에 거 1제곱, 맨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왜 첫 항, 끝 항 먼저 제곱하냐면 i 같은 경우 제곱해서 지금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수항이랑 그 다음에 복소수만 있는 복소수항이랑 그렇게 실수부랑 허수부랑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항, 끝 항 먼저 제곱해서 실수부, 그 다음에 둘이 섞여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되죠.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1마 i 마찬가지로 여기 1풀 i 있는데 켤레 복소수 얘를 곱해주면 1 마이너스 i 제곱인데 계산해주면 2고 1풀 i의 제곱 2분의 첫 항 끝 항 제곱해주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2i 이렇게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i, 하나는 i가 돼요. 그래서 fn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 다음에 i의 n제곱. 복소수 같은 경우에 4번 로테이션 도니까 규칙을 볼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4번만 보면 될 거예요 아마. f1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i 플러스 i니까 0. f2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 제곱, 그 다음에 i 제곱, 마이너스 2, f3. 이거 복소수 거듭 제곱 풀 때 반드시 계산 실수 절대 하면 안 돼요.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세제곱, 요런 놈 조심하라 했는데 i 세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럼 플러스 i 마이너스 i니까 얘가 0. 그 다음에 f4, 얘는 i의 4제곱 되니까 얘도 i의 4제곱 되고,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줄여서 적을게요. 0이라고. 0, 마이너스 2, 0, 2가 반복되네요. 즉 이 4개의 합은 지금 0이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 4개씩의 규칙이 있고 F5까지도 안 봐도 되겠죠. 4번씩 로테 돈다고 했으니까 얘를 더했을 때 합이 지금 0이 되니까 이 2019까지 4개씩 자르겠네요. 그럼 2019를 그냥 나눠보는 거야. 4로. 그 다음에 4, 4, 16.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 남냐면 3이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3이 남는다는 거는 이렇게 4묶음씩 다는 0이고 지금 어떻게 남냐? F2019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 F2018 하나 남고, F2017 이런 식으로 3개짜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4개씩 그럼 다 0이야. 다 더해서 0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니까 요 값만 남은 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고 지금 아까 지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 했어요. 얘가. 그러면 지금 4로 나눠 떨어지는 건 2016이잖아. 그럼 F4일 때가 얘가 2니까 딱 떨어지면 여기 2라는 자리에 나오고, 그러면 2016까지 딱 떨어지고 2017이면 나머지가 하나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0이 값이 되고, 그다음 F28은 한 번 더 갔으니까 얘. 그 다음에 F2019는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 규칙대로 해주면 됩니다. 3으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2016까지 딱 떨어지기 때문에 2017은 자 여기까지 4번 로테 돌고 나머지가 1이니까 한 번 더 온 거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가 2니까 2번 더 온 거니까 여기. 얘는 나머지가 3이니까 3번째 온 거니까 여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그래서 14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자체가 근데 14번보다 15번이 좀 더 많이 어려운데 정답률은 오히려 높네요. 자, Z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값을 간단히 하라. 자, 일단 요거부터 간단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소수나 루트가 있으면 그 놈만 넘기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루트식 혹은 복소수식 그 다음에 뭐 Z인지 뭐 어떤 식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완전 제곱해서 푸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분모 분자에 막 이런 식으로 많죠. 그래서 얘는 요거 자체를 제곱할 거예요. 즉 Z 제곱 자체를 찾을 건데 그럼 얘 분모는 제곱해주면 2. 그럼 1 플러스 i의 제곱. 계산해주면 첫 항 끝 항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그럼 얘는 i. 그럼 Z 제곱이 i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Z식끼리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Z제곱씩 뛸 때 I 규칙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Z제곱이 I면 Z 4제곱은 여기다가 지금 Z제곱 곱한 거니까 Z제곱이 I니까 I 곱하기 I 해주면 마이너스 1. 여기 바로 안 되면 적어줄게요. Z제곱 곱하기 Z제곱이잖아. 그럼 I 곱하기 I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된 거 이해됐죠?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6제곱 이런 식으로 2개씩 띄는 거예요. 지수가. Z4제곱, Z제곱. 그럼 Z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얼마씩 곱해지냐? i씩 곱해지는 거 이해됐죠? 뭐가? 지수가 2개씩 뜰 때. 자, 그 다음에 z 8제곱은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뒤에는 안 봐도 지금 i가 되니까 몇 개씩 로테 도냐면 또 4개씩 이렇게 로테를 돌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2, 4, 6, 8, 10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홀수항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홀수항도 규칙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Z1은 없으니까 Z3부터 규칙을 일단 볼게요. 자, Z3은 얘는 Z제곱 곱하기 Z가 되죠. 근데 이 Z 모양을 얘를 그대로 적으면 나중에 너네가 식 계산할 때 꼬이겠어, 안 꼬이겠어? 꼬이겠지. 그럼 Z제곱이 여기 i인 거 아니까 얘는 ZI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홀수차항끼리의 규칙이 있겠죠? 얘 제곱식끼리 띄니까. 자, Z5제곱은 그러면 Z3제곱 요거 위의 식을 바로 이용해 줘야 돼요. Z제곱 이렇게 되는데 Z3제곱이 지금 ZI였으니까 요게 ZI였으니까 Z제곱인 또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Z 됐죠. 아, 얘도 지금 i씩 곱해진다는 규칙이 있구나. 뭐가? 지수가 2개씩 뜰 때. 그럼 얘는 안 봐도 지금 Z 7제곱은 여기다가 또 i를 곱해준 마이너스 ZI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Z 9제곱은 또 여기다가 i를 곱해준 마이너스 ZI 제곱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도 ZI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그 다음 마이너스 ZI Z 이런 식으로 i씩 곱하면서 이렇게 4개씩 로테를 돌게 됩니다. 제가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해보면 돼요. 요거 갈라서 적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해봐도 지금 i씩 곱해진다는 규칙성이 보이고 요 4개씩 로테에 돈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럼 홀수도 4개씩 그 다음에 짝수도 4개씩 지금 로테를 돌 건데 이거를 다 합해서 지금 0 되는 거 보이죠? 짝수 4개. 그 다음 홀수도 얘랑 얘 곱해서 0 되고 얘랑 더해서 0 되고 얘랑 얘 더해서 0 되는 거 보이죠? 자, 즉 이 2부터 10까지의 합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짝수 Z2, Z4, Z6, Z8 그 다음에 짝수 Z10까지 적고 홀수도 따로 적어요. Z3, Z5, Z7, Z9까지. 그럼 이거 지금 4개 더했을 때 0이었고 요거도 홀수 4개 항 더했을 때 0이었으니까 나머지 뭐만 남냐? Z10만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Z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이 짝수죠. 근데 Z8이 1이었잖아.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i 곱해준 i겠죠. 자,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i가 답입니다. 그래서 짝수항, 홀수항 이렇게 규칙성 따로 한번 봐야 되는 게 되게 어렵죠. 요거 지금 멈춰 놓을 테니까 잘 본인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60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36인 요게 있다. BG제곱, 그 다음에 GD제곱, 그 다음에 DB의 제곱값은 자, 일단은 요거를 A, 그 다음에 BC를 얘를 B, 그 다음에 BF를 그럼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건널비가 60이기 때문에 AB, BC, CA 해준 게 요 각각의 AB, 그 다음에 BC, 그럼 요 각각의 한 면씩인 거 이해되죠? 여기 튀어나온 바깥쪽,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AC 해주면 여기 하나, 이거인 거 이해되죠? 그럼 얘를 2배 해준 건널비가 60이란 거고, 그다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36이기 때문에 A 풀, B 풀, C. 자, 요 모서리들은 항상 같은 종류가 하나, 둘, 셋, 4개씩 있었어요. 4, 36. 자, 여기까지 일단 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a랑 c의 제곱인 루트 a제곱 c제곱이죠. 지금 d랑 gd를 구했네요. gd. 그럼 얘를 제곱을 하기 때문에 a제곱 c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db의 값은 이거 제곱 해주고 루트 풀리는 값이니까 지금 b랑 a니까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g 요 값은 그러니까 여기 b였으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즉 결론은 다 몇 개씩 있냐면 2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얘가 구할 값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제곱 모양은 곱셈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구했냐면 a 풀 b 풀 c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틀 만들어 놓고 1번, 2번 곱하고 2번, 3번 bc 곱하고 그 다음에 1번, 3번 곱하고 이 모양을 요 빼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값이 있잖아요. 요 위에 조건. 자, 그 다음에 2 날려주면 32고 얘 4 날려주면 9고 그러면 얘 30 집어넣고 얘 9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9, 9, 81 마이너스 60. 그럼 2 곱하기 21이니까 42가 답이겠네요. 답은 2번. 이런 거 쉽게 풀어야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7번부터 여기 후반부에 오는데 후반부가 오히려 쉬워요. 자, 17번 봅시다. 자, 한 근이 이걸 때 요 실수 a, b의 값을 합을 구하라 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대입하는 거 절대 아니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실수화부터 할 거야. 요 모양이 마음에 지금 안 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켤레 옥소수를 곱합니다. 3 플러스 i. 그럼 제곱 해주면 9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9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 아니지만 첫 항이랑 끝 항 먼저 계산해 줄 거예요. 첫 항 계산해주면 3. 뒤에 맨 뒤에 끝 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중간 항 얘랑 얘 계산해주면 3이 6. 그 다음에 1이니까 7i. 이런 식으로 됐죠. 1 플러스 7i.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근이 그럼 알파가 뭐 예를 들어 10분의 1 플러스 7i라면 다른 한 근은 이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요 놈이에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얘네들을 2개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값은 100분의 1 마이너스 49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아니고 여기 부호 무조건 바꿔주고 나서 적어야 돼요. 이거 실수 안 하려면 마이너스 a는 5분의 1, b는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b는 2분의 1. 자, 이거 그러면 a, b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3. 이게 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얘를 간단히 하면 얘는 그냥 i 모양을 빼주면서 복소수 모양 빼주면서 계산하면 되죠. 3i 루트 2i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 루트 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해서 여기까지 일단 앞에 볼게요. 마이너스 3이고 2니까 3이 6. 그 다음에 플러스 얘 약분 때리면 일단 멋대로 약분하는 게 아니라 실수화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루트 6i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히 해준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답은 5번. 얘 같은 경우에 너무 쉽죠? 그냥 이거는 i 형태 밖으로 그냥 빼서 i끼리 계산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i를 살짝 문자 취급처럼 해주면 돼요. 문자는 문자끼리, i는 i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이차함수랑 일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한 교점 좌표가 이걸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우리가 교점이란 거는 내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얘는 요 2차랑 1차를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즉 연방의 해예요. 교점 하면 뭐다? 연방의 해다 라는 걸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 2차식이 지금 이거고 1차식이 이건데 연립해주는 과정이 여기 대입해서 정리해주는 과정이죠. 연립해준다는 게. 그러면 ax는 x제곱 플러스 b. 자, 정리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주면 x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교점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떤 거를 써야 되냐? 켤레근 써야 되죠. 켤레근은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 쪽에 부호를 바꾼 거.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인데, 자, 그러면 두 근은 근과 계수에 의해서 요거 1차의 계수를 부호 하나 바꾼 거. a는 요거 두 개 합이니까 4, 그 다음 b는 두 근의 곱. 이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1. 그럼 a는 4고 b는 1이라는 거네요. 자,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a 플러스 b는 4 플러스 1이니까 5.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했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쉽다. 자, 20번. 20번 같은 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의 식에서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일 때, 자, 이거의 요 덩어리를 두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식이 얘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자, 그럼 이것도 식을 만들어줄 건데 직관적으로 그냥 얘네 두 개의 덩어리를 더한 값이 근거에서 쓰면 마이너스 a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값 자체는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좀 순서 맞춰서 예쁘게 적어줄게요. 요거랑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적어주면 요 모양을 활용할 수 있게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그냥 간단히 합과 곱의 모양만 나올 때까지 얘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올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됐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3 플러스 1분의 3, 얘는 6. 즉 마이너스 a가 6이라는 거고, b 값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계산해주는 거라서 이런 거 진짜 틀리면 안 되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중간항 계산해주면 1 그리고 1이니까 2.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 그 다음에 얘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면 3, 1이니까 4. b는 4고 a는 마이너스 6. 그럼 뭐를 구하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답 마이너스 2겠네요. 답은 4번. 자, 요거 빨리 찍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a, b의 값의 합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마찬가지로 1차의 개수는 요거죠.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에 뭐를 적어야 돼요? 항등식. 뭐에 대한?
m에 대한 항등식 이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한다니까 얘 같은 경우 짝수니까 짝수근이 는 0이다 라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d는 a-m-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ac 해주면, 자, 요것만 지금 전개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m의 값에 관계없이 지금 항상 중근, 그러면 얘가 중근이니까 는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되겠네. 얘를 먼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플러스고, 중간항 먼저 적어주면, 중간에 적어주면 서로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a m 플러스 1. 얘는 끝항 제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여기 완전 제곱 꼴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좀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내림차순 정리할 거니까 m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없앨 거 그냥 보면서 없애줍시다. m 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가 a 제곱 사라지고, 이런 거 계산 실수 절대 하면 안 돼요. m 플러스 1, 그 다음에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 남고, 자,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m만 지금 문자예요. 그래서 m으로 묶을 건데 m에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2a 있고 2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 마이너스 2a 있고 플러스 b 1 있고, 이렇게 되죠. 는 0.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적고 싶은 사람 적고, 그 다음에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거 앞에 개수도 는 0, 요 뒤에 것도 는 0. 자, 요게 지금 는 0이면 a 값이 1인 거 보이죠? 여기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두 개의 합을 구하니까 2니까, 그럼 두 군의 합이 지금 a랑 a1이고 b가 1이니까 두 군의 합은, 두 근이 아니라 두 ab의 합은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방정식 f2x 플러스 a는 0의 합이, 지금 두 근의 합이 8이다. 그 다음에 요 틀 끼어든 모양의 두 근의 곱은 물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요 안의 값이, 자,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함수라는 거는 fx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 틀이 있어요. 함수라는 틀이 있는데 여기에다 어떤 거를 입력하면은 어떤 값이 출력된다는 거야. 그 출력되는 값 자체가 요게 함수 값이야. 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나는 뭐를 넣을 건데, 예를 들어 나는 2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지금 3이라는 값이 도출된다 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요런 게 함수예요. 그러면 요 안에 넣는 게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고, 이 f 값이 나오는 게, 뭐 f2 넣으면 이거 3 나오는 게, 요 함수 값 자체가 얘가 출력값, 즉 함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단순히 봤을 때 이 틀 끼어든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f 마 3이 는 0이고 f5가 0이라는 거야. 즉 요 틀 안에 어떤 모양을 넣어야 0이 나오면 마 3 넣거나 5를 지금 넣어야, 5라는 모양을 넣어야 는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f
2x 플러스 a는 0. 자, 이거에서 뭐를 넣어야 지금 는 0이 나온다고 했냐면 아까 전에 이게 마3 또는 5여야 이게 는 0이 출력된다고 했어. 자, 이거 이해됐지? 자, 근데 우리가 근이라는 거는 항상 뭐를 구하는 거냐?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그냥 x값 구하면 돼요. 마3 마이너스 a 또는 나 이거 바로 두 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는 2분의 마3 마 a 또는 2분의 5 마이너스 a. 자, 근데 두 분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의 합이 지금 8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마3 마 a 플러스 5 마 a 이게 8이라는 거네요. 그럼 2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8 1 마이너스 a가 8 a는 마 7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마 7을 그냥 여기다 대입할 거고 그러면 f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적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f 2x 마 7은 0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뭐를 구하라 하냐면 지금 두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아까 전에 두 근이라는 요 x값이 요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겠네. 그럼 x는 2분의 마3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7 또는 2분의 5 마이너스 a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7. 그러면 x값은 2분의 4 또는 2분의 12. 그러면 얘는 뭐 또는 뭐냐? 2 또는 6이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6이 12에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오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F 안에 끼어든 문제들은 어려워할 필요 없고 넣었을 때 능령되는 값이 요 안의 모양이랑 똑같으면 돼요. 즉 요 모양이랑 지금 마3이랑 똑같다 해놓고 근을 찾아라 했으니까 근은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거의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뭐 좀 어려우면 근과학의 수로도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쉽게 나온 거고 어떤 문제가 많냐면 알파 베타로 표현해서 근과계수 쓰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f 알파는 0, 그다음에 f 뭐 베타는 0이라는 게 알아. 그다음에 뭐 2x 플러스 1. 자, 이거 는 0일 때 막 써서 그러면 요 모양 자체가 틀 안에 든 모양 자체가 알파라는 거고 근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리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막 두 근의 합곱 구하라 해놓고 막 근과 계수 2차 1차 연립해놓고 근과 계수 써서 뭐 찾는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는영 되는 식을 작성하고 식 적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틀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된다? 그냥 마3이거나 그냥 5이거나 해놓고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면 근이란 거는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구하고 나서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3번. 자, 두 이차함수랑 지금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자, 이차함수 문제 이런 거 그래프 나오면 어려워는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장 쉬워요. 이차함수 그래프 나온 거. 뭐만 잘하면 되냐? 좌표 잘 잡고 그냥 표현만 잘하면 됩니다. 좌표 표현. 요것만 잘하면 그냥 문제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뭐 판별식 쓰라 하면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근과계수 사용할 거면 근과계수 쓰고 보통 2차랑 1차 연립되는 경우는 근과계수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뭐 접한다. 2차 1차 접한다 쓰면 D는 뭐 0. 두근이 나면 D는 0보다 크다. 안 만난다면 D는 0보다 작다. 판별식 조건 이런 거 써주면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문제 좀 읽어보면 좌표 표현하고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은 이런 거 찾아주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좌표 잡을 건데
얘는 친절하게 또 좌표도 잡아놨죠. A로 잡으래. B는 A로 잡으면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중요한 게 이런 거 잘 봐야 돼. gx가 얘니까 A 값 넣으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가 되죠. B 값은.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축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만큼이 A라면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2A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A좌표 잡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X값이 A이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A제곱 맞지. 그럼 여기의 길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Y값에서 요 Y값을 빼준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3A제곱 5에서 마칠 빼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좀 간략히 다시 적어주면 여기 길이가 축 대칭성에 의해서 2a 여기는 y값 두 개 빼주면 그냥 표현해주면 되니까 마 3a제곱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해라 하니까 둘레는 얘네 두 개 더해서 2배 해준 거죠. 2개 더하면 마 3, 얘가 최고차항이에요. 마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2.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완전 제곱 모양 만들 건데 a 마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하면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근데 여기선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까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얘가 지금 앞에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이 지금 최대 값이 되죠. 즉 a에 뭐 넣었을 때 3분의 1을 넣어서 이걸 없앴을 때. 자, 이거 이해됐죠? 그럼 a 값이 뭐일 때 얘 최대 값이 되는 거야? 3분의 1일 때지. 그럼 답이 뭐야? 3분의 1. 답은 1번. 너무 쉽죠, 생각보다. 그래서 뭐만 잘해주면 되냐? 이런 문제는 그래프 문제는 좌표 표현만 잘해주면 되고 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나 근과계수 쓰는 문제들이 어렵게 나온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표 표현해주고 그냥 길이 값을 표현해줘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된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24번, 2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살 때 상수의 m의 값은 자, 요거는 뭐 푸는 방법이 많은데 좀 쉽게 하려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뭐 4 두근의 차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더 큰 놈이라고 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자,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근과계수를 써주면 2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얘네 두 개를 곱할 건데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두근의 곱이 요거죠. 근과계수에 의해서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가 알파 그 다음에 m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얘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대입하면 돼. 연립으로. 자, m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m에 대해서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2 개수 떼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요거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알파로 구하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답 도출할 때 좀 쉽게 하려고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마사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얘를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제곱 그 다음에 m제곱 그냥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제곱 얘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알죠? m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4의 m 플러스 4 요거 적어주면 마 4m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8 그러면 얘 없어지고 m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 계산 빨리빨리 하면서 실수 안 하면 돼. 이 m은 얘 넘어가면 마8. 그럼 m 값은 마4. 이게 답이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5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25번 풀 건데 이런 거 끼어든 최대 최소 구하라. 근데 얘는 또 힘들게도 범위도 처음부터 먼저 줬어. 자, 요거의 값을 최대값을 m, 최소값 m, 스몰 m이라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일단 반복되는 놈을 뭘로 잡아야 되냐? t로 잡아줘야 돼요, 이 놈을. 자,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적어주고 x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죠. 놓치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치환한 값을 먼저 적어줄 건데 y는 t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고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t의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 1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차함수 요 최대체수 풀 때 좀 꿀팁은 자, 일단 요 개형 파악이 먼저입니다. 얘가 양수형이죠. 그럼 양수 개형으로 일단 그리고 축을 그어놔요. x는 1이라고. 그 다음에 0이랑 3이기 때문에 자 0이 여기 있고 3이 생각보다 1보다 1에서 좀 더 멀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체수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요 범위 양끝값과 요 최소값을 다 넣는 게 축의 값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요 최대최소 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대 또는 최소는 무조건 요 꼭지점에서 하나 나오고 다른 하나의 값은 요 축보다 먼 곳에서 나와요. 즉 뭐냐면 K형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죠.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x 거리가 축에서 3이 얘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세 개 다 구하지 말고 여기 꼭지점 하나, 그 다음에 축에서 먼 거 하나, 두 개의 함수값만 구하라는 거죠. 계산 귀찮게 다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값인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넣었을 때는 3 넣었을 때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1 해주면 4.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t에 대한 이차함수 지금 x에 대한 이차함수야. 요 t라는 값은. 그래서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3이야. 그러면 t 범위도 설정을 해줄 수 있겠지. 마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그냥 몇 번 풀면 되냐? 한 번 더 풀면 돼. 자, 다시 말할게. 이 치환할 거를 치환을 하고 그 다음 치환하는 게 끝이 아니고 t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래 하던 범위 내에서 요 최대 최소를 써줘서 t 범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그냥 한 번 더 원래 하던 거대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t-1의 제곱 이렇게 해줘. 마찬가지로 축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네요. 마 1, 그 다음에 3이 마 1이랑 3은 거리가 똑같죠? 마 1, 그 다음 3 여기서 거리 2 차이 나고 거리 2 차이 나니까 자 이것도 모의고사 풀 때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축에 따라서 이 거리에 대해서 이 올라가는 지금 비율이 얘가 거리가 똑같으면 이 함수값이 똑같아요. 왜냐?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최대값은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3을 넣을게요. 3 여기다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면 최대값은 4고 높이 똑같아요. 여기 마 1 넣어도 4가 나오는 거 보이죠? 왜냐면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건데 t1일 때 1 넣으면 그냥 0이죠. 스몰 m은 0. 그러면 두 개의 합인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라 하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풀어봤는데 야 요거 일단 정리할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다 풀어봤는데 막 그렇게 킬러까지는 없고 복소수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복소수 문제는 꼭 자기가 실제로 해보면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야 된다.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